이거 눈치 깔 사람은 이미 다 깠죠. 먼저 눈치를 챈 투자자들 손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너무나 뚱딴지 같은 주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 주식시장이 뭐 엄청 활성화됐나? 지금 연초 되면 뭐 몇 프로나 올랐나? 여전히 우리는 2,500대 오른 게 없어요, 별로. 근데 왜 가냐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굉장한 뉴스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업자들만 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되게 굉장히 비밀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 비밀이죠. 이렇게 영업 비밀을 막 바라고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 랠리는 이미 시작됐다. 네. 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상법 개정 얘기하면서 뭐 연합인포맥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가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잘 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 예. 네. 그러면 저는 그런 포지션이 없을까요? 제 고객들은 그런 포지션이 없을까요? 다 그런 포지션이죠. 저는 정말 놀라워요. 계속 올라와.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올 주식들이 아니거든. 특별히 이제 증권업으로 대표되는 증권주들이 계속 올라와요. 예. 증권주들이 오른 건 20년에 반짝 한번 올랐고, 그리고 증권주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얘기는 했죠.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제가 말했던 게 맞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각방꿀이라고 항상 표현하지 않습니까? 각도기 반대로 하면 꿀이 나와요. 저는 제가 말은 했어요. 원칙이니까 얘기는 네, 했는데 그 사건이 현상화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미 얘기를 해놓은 입장에서 그런 일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거 도대체 뭐지? 하고 궁금한 거예요. 제 예.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향후에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예상된 선취매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스마트머니처럼. 예, 지금 선취매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법 개정하면 느낌이 좀 덜 오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원색적인 법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위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알기 쉽게 뭐- 말씀해 주세요. 뭐 19금 아닙니다. 네, 19금 아니고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안이 4월달에 한번 그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에 의해서 한번 발의가 됐습니다. 네. 물론 주주 환원율이 뭐 예를 들어 뭐 한 40~50%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긴 해요. 네네. 자, 근데 간단합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상법 개정 랠리는 이미 시작됐다는 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지금 이자소득세는 15.4%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원칙적이라면 15.4%인데 너무 그러면 그 세손이 크다. 그럼 조금 더 높여. 그래서 20% 또는 22%. 그렇다고 그걸 40%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아무도 안 받을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의 그 대주주 기준으로 막 48%씩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세율, 그리고 일반인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좋은 수준이 될 테니 네. 지금보다 조금 더 과세를 한다고 해도 한 20에서 22% 정도 고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게 누구한테 매력적일까요? 종합과세자들.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내야 금융소득, 되던 예, 사람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자들에게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매력적이죠. 매우 매력적. 매우 매력. 분리과세입니다. 그렇죠. 분리과세는 기존 과세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요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또 매력적이냐? 대주주한테.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엄청 매력적이죠. 그렇죠.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을 하면 50%도 60% 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했을 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5% 지분 띄워줘. 그거는 50%든 60%든 증여세 내.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배당을 많이 해서. 배당을 막 네. 이거 일본어를 하나 써야 되는데 이게 그 느낌이 확 오는데 네. 매우 많이. 왕창 매우 많이 왕창 할 수 있을 만큼 배당을 다 해. 네. 예. 왕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20%나 뭐 22%나 그거는 뭐 미정이니까 네. 뭐 20%로 가정을 하고 20% 세금 내고 나머지 80% 받죠. 네. 그걸로 주식 사면 되잖아. 그렇죠. 증여세가 50% 60%인데
20%만 내고 주식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배당소 분리과세에 대한 유인이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유인이 될 것이냐? 그렇죠. 유혹입니다. 확실한 유혹이 되고 유인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종합과세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배당 5% 이상을 주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해? 그럼 은행에다 돈 맡겨 놓겠어요? 은행에다 돈 맡겨 놓으면 배당 종합과세인데 48.5% 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거 눈치 깔 사람은 이미 다 깠죠. 아,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을 드려가지고 이런 좀 와닿으시라고. 충분히 와닿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거를 먼저 눈치를 챈 투자자들, 그 중에 이제 이미 종합과세를 내고 있는 투자자들부터 먼저 손이 간다는 거죠. 아. 네. 이 사람들이 먼저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너무나 뚱딴지 같은 주식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증권주. 이런 증권주가 것들이. 많이 주죠. 예. 예. 그러니까 이쪽 아니 뜬금없잖아요. 뭐 주식시장이 뭐 엄청 활성화됐나? 지금 연초 되면 뭐 몇 프로나 올랐나? 여전히 우리는 2,500대. 아, 뭐 작년 2,399에서 오른 게 없어요, 별로. 근데 왜 가냐는 거지. 뭐 거래대금이 그러면 활성화됐어? 거래대금이 활성화되면 증권회사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 그건 맞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오르냐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선침해가 시작됐고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 랠리가 계속 갈 수도 있다. 아. 그리고 선거가 발표되면 그때 이제 세론 예,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세론이 나더라도 만에 하나 상고법 개정과 이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네. 굉장한 뉴스입니다. 그 저도 네. 지금 상법 개정 랠리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주제를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합 과세자들이나 대주주들의 그런 어떤 예상 선취매 네, 이것에 보다도 뭐 외국인들이 먼저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네. 외국인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외국인은 전혀 안 움직였죠. 아. 그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외국인들 하도 많이 뒤어가지고 아, 예. 질렸잖아요. 이제 안 믿어요. 네. 작년도 7월 달까지 랠리했던 것 중에 하나도 상법 개정 해주겠다고 대통령이 1월 초에 가가지고 그 거래소 가서 얘기도 했고 그렇죠. 금감위원장도 가서 얘기했고 외국 로드쇼 가서 얘기했어. 그래서 오 얘네 진짜 하나 보다. 대통령도 얘기하고 금감위원장도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서 사자 해서 열심히 사줬더니 웬걸 안 해. 밸류업 발표.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 발표.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네, 결국 이런 애들이구나. 그래서 23조가 내리 팔면서 제일 많이 잘 팔리는 삼성전자 다 때려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법 개정 이후에 움직인다고. 법 개정 이후에. 예, 법 개정 이후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뒤에 올 또 다른 웨이브고요. 지금은 어떤 웨이브냐? 대주주가 사는 웨이브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뭐 전업 투자자들, 약간 전문 투자자들 이쪽에서 먼저 움직인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왜냐하면 거래량이 수반이 전혀 안 되거든. 거래량 수반 안 됩니다. 예. 아는 친구들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송 나와서 이 말씀 드린 건 이미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업자들만 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되게 굉장히 비밀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 비밀이죠. 네. 아. 이렇게 영업 비밀을 막 바라고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